안녕하세요, 정민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볼보 S60의 그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 분당에서 출발해서 평창까지 왕복 300km 이제 주행에 나섰습니다. 지금 저는 우선 100km 정도 떨어진 횡성 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그 볼보 카페를 보니까 S60의 단점 중 하나로 보조석에서 어떤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제가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8,420km를 주행한 차고, 아직까지는 이제 보조석에서 특별한 그 잡음이 이제 들린다, 이런 건 좀 못 느꼈어요. 또 주차할 때 그런 소음이 난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주차를 할 건데요. 특별히 뭐 보조석에서 불쾌한 잡음이 들린다, 이런 거는 아직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A필러가 상당히 뭐 거슬린다. 일단 운전석에서 A필러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크기고, 보조석도 보면 뭐 마찬가지인데, 이 A필러가 이제 가린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백밀러가 요 시야를 좀 가운데 가리는 편이, 지금은 머리에 닿을 만큼 최대로 높인 상태고요. 이거는 적정 수준, 그리고 요거는 가장 아래로 내린 건데,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올렸을 때랑 가장 낮게 내렸을 때랑은 시야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주행할 때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못 느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숙성이나 노면 진동 같은 경우는 잘 잡아준 편이에요. 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터보 차저를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터보렉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제가 86km에서 꾹 밟았을 때 앞으로 살짝, 제가 몸이 좀 쏠렸잖아요. 앞으로 살짝 쏠리면서 가속에 좀 시간이 살짝 걸렸어요. 이걸 이제 그 터보 렉이라고 하거든요. 터보 렉 같은 경우는 터보 차저를 쓰는 이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숙제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주행 감각 같은 경우는 이제 볼보 특유의 뭐 컴팩트함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달리다가 다이나믹 모드로 바꿨고요. 이 상태에서 하면 결코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속도감을 분명히 이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차의 가속 성능을 테스트하는 제로백, 지금 다이나믹 모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평창 흥정계곡 오토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오너분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이 차의 실용성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를 걸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이 차의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서 이게 수동으로 열어야 됩니다. 사실 트렁크 무게가 무겁지 않아 가지고 뭐 열고 닫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또 무겁다고 알려진 도어, 지금은 손가락 2개로 열리고, 어찌됐든 묵직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행히 딱 했을 때 잘 닫혀요. 만약 무거운 데다가 잘 닫히지 않으면 꽝꽝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2손가락으로 열어가지고 살짝. 2열 도어를 한번 볼게요. 2열 도어는 가벼워요. 한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장점은 요 비상등 버튼이 운전석이랑 굉장히 가깝다는 거. 이 나파가죽 시트 느낌이 굉장히 뛰어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느낌
편하고 진짜 소파에 앉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고요. 특히 이제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이 헤드레스트가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 있으면 제가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운전 안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운전하는데 요 부분이 좀 공간이 좀 부족해요. 요 부분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화면의 터치 간결함이거든요. 이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모든 기능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이긴 하지만 일일이 막 찾아 들어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 구성이 이제 컴팩트 세단 중에서 굉장히 그런 고급 편의 사양과 고급 소재들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경쟁력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여기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있는 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그로시 소재를 사용해서 고급감을 살린 거, 또 실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드 소재거든요. 우드 그레이 소재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컴팩트 세단이지만 그 프리미엄 그 세단을 지향하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살린 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많은 기어 노블 같은 경우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여전히 이제 수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연비 같은 경우는 10.5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촬영한다고 시동을 껐다 해서 나타난 연비고, 실제 촬영하기 전에 120km 정도 달렸을 때 나타난 연비는 12였습니다. 12요. 같은 경우는 그 시내 연비가 아주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흥정 계곡을 빠져나가면서 그 국도를 한 10km 정도 달릴 건데 그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철 느낌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요철을 넘어 볼게요. 지금 서스펜션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엄청 말캉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느낌이에요. 저 이렇게 기분 좋은 그 요철 느낌? 요철 넘을 때 좀 기분이 좋아요. 예. 오토 스타트 앤 스탑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제 차 XC40 같은 경우는 꺼놓고 다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 S60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볼게요. 살짝 있는 편이에요. 살짝 이질감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꺼놓고 다니는 걸 좀 추천드려요. 없는 차들은 진짜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제 아우디 A6나 뭐 A5 같은 경우는 이질감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터보 엔진을 쓰기 때문에, 디젤 차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가솔린 차지만 터보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 앤 스탑 기능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질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8km를 달렸는데 이제 연비는 11.8이 나왔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차가 없는 구간을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연비가 이제 나왔는데, 만약 이제 교통량이 좀 많은 곳에 가시면 이거보다는 살짝 연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봉평에 있는 막국수집이 왔는데 이거 한 그릇 먹고 저는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도록 할게요.